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대위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원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찾기로 했는데요. 최이배 비대위원 연결해서 핵심 현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이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원래 당의 비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네,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에 오히려 비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너무 많은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가? 일단 비대위가 이제 최대 임무는 이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네.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이후에 이제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는 전당대회를 또 잘 치러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의 새로운 모습으로 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대선 패배를 한 이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5년간의 어떤 민주당과 또 네. 정부 여당의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대로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현안들이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가기에 정말 바쁘게 지금 네. 비대위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 원인 짚고 반성을 하고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데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반성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좀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인사 실패로 인해서 이제 네. 국민들에게 내로남불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또 예. 부동산 등 민생 정책의 실패 그리고 뭐 입법 독주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모습 그리고 국민 편가르기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나쁜 정치했다라는 비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목조목 짚고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예. 이 반성의 어떤 새로운 변화, 쇄신은 새로운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예.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러 고심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심과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 선거구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안이고 그렇죠.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대결을 했을 때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5% 정도 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을 뺏기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목표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서울 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서울 시민들에게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후보들이 있겠지만은 이분들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우리가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네. 전략 선거구로 서울시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네. 후보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후에 또 후보에 대한 선출 방식, 경선 방식 등을 네. 기존의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걸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네. 의미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도 다 열려 있는 상태고 예. 경선 방식도 보통 당원 투표 50%, 또 시민들 투표 50%를 반영하는데 이것도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 있다라는 네. 방식으로 지금 획기적인 인물과 네. 선출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획기적인 인물과 선출 방식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선 방식도 확정하지 않은 상황, 인물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할까요? 승리까지? 근데 뭐 시간이 지금 부족하진 않고요. 네. 뭐 다른 지역들도 보면 국민의힘도 후보들이 아직 선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이 대선 이후로 지방선거가 다 늦어졌기 때문에 일정이 네. 다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시선을 얼마나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즉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경선이 얼마나 흥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의 그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시가 가장 상징성이 있는 또 선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게 루틴하게 그냥 하던 대로 가는 방식은 아니다. 네.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전략 선거구로 뽑았고, 네. 지금 뭐 여러 지역 그 광역 단체장들도 아직 다 지금 다음 주나 돼야 이제 후보가 최종 선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흠. 시간상 그렇게 늦지는 않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인물이라는 말씀은 6명의 지금 예비 후보가 나섰는데 이들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고 다른 인물을 찾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혹시 지금 물망에 올라 있는 그런 새 인물들이 있습니까?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비대위원이고 최종적으로 후보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특정 인물을 말씀드리면은 이 중립성을 아하. 해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6명의 후보를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또 네.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그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네. 노력이지 누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지금 나와 계신 후보들 다 모두 존중받아야 되고 네. 이분들 역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또 새로운 분들 함께 해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어떤 인물에 대한 그 경쟁력 예. 그리고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지금 6분 특히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열어두신다면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기득권이란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 방식이나 선출 방식 얼마든지 저희가 또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서 충분히 새로운 분들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박지원 맞습니다.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청년 비대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까? 의원총회 결과대로? 일단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특히나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 공화국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검찰 개혁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돼야 된다. 지금 안 되면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민주당만 또 주장했던 거 아닙니다. 지금의 네.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원칙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반드시 하자라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네. 그거는 실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서 비대위의 사명이 대선에서의 실패 원인 분석 반성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여러 전문가나 당내외에서의 의견이 어쨌든 검수완박 추진 강행은 지방선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데 많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지방선거 승리가 더 중요합니까? 검수완박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요. 네. 우리가 당장의 선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꾸로 우리에게 역풍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입법의 과정에서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얘기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왕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그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같은 이런 대응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결정 사항을 밀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지도부의
의원들 전체의 어떤 네. 이제 그 당론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답형으로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규제 언론중재법도 이번에 같이 처리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네. 일단 내용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예. 그 내용을 따라서 법안을 마련해야 되고 처리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입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